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라예요.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수업은 계속해서 한국의 의례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한국의 의례 하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네, 그렇죠. 지난 수업에서 장례식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의례에 대해서 배웠고 또 그 의례의 의미에 대해서도 배워봤었죠. 실제 생활에서 결혼식이나 돌잔치 등 이런 의례에 참석할 일이 정말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이런 의례에 참석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나요? 또 이런 의례들은 지역마다 나라마다 다 틀리잖아요. 그러면 친구들과 의논을 해봐야겠죠? 자, 그러면 이번 수업에서는 의논할 때 쓰는 표달 방식들을 공부해 보겠어요. 여러분 다 준비되셨죠? 자, 그럼 먼저 본문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선생님이 본문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우리 어머니가 곧 환갑이시다. 어머니는 요즘 칠순 때나 잔치하지 환갑잔치 누가 하냐며 그냥 보통 생일처럼 하자고 말씀하신다. 친구는 어떤 사람들은 허허판 유럽 여행까지도 보내드리는데 잔치는 해드리라고 말했다. 나도 마음 같아선 뭐든지 다 해드리고 싶다. 그래도 어머님 환갑인데 그냥 넘길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칠순 때가 있으니까 지금 허합한 유럽 여행을 보내드릴 것까지는 없겠지만 정성을 다해 환갑잔치는 해드려야겠다. 자, 여러분 본문을 다 이해하셨나요? 본문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네. 본문은 어머니의 환갑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내용이죠? 본문에 글을 쓴 이 작가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네, 마음 같아선 뭐든지 다 해드리고 싶다고 했죠? 그렇죠. 마음 같아서는 정말 하늘의 별도 따다주고 싶은데 능력이 안 될 때가 엄청 많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 그럼 이럴 때 표현하는 이 문법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아선, 마음, 생각, 기분, 욕심 등의 명사나 일부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 요즘, 지금, 오늘 등에 붙어서 쓰이며 지금의 마음이나 형편에 따르자면의 뜻으로 쓰여요.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함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자, 그럼 같이 예문을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문 볼게요. 옛날 같아선 지금의 연애 결혼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像以前的话，现在的恋爱结婚是都不敢想的事情。 다음 예문 보겠습니다. 내년 초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난은 예상을 뛰어넘는 최악의 수준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요즘 같아선 대학 졸업이 곧 실업이 되고 있는 것이다. 자, 여기에서 취업난, 就业难, 예상을 뛰어넘다, 超出预想, 최악, 最坏的意思, 우려되다, 令人担忧的意思。这句话的中文意思是说，令人担忧的是，预计明年初大学毕业生的就业难将会是超出预想的最坏的水准。像最近的话，大学毕业就成为失业。 자, 다음 예문 볼게요. 생각 같아선 일주일만이라도 아무도 없는 섬나라에 가서 조용히 살고 싶다. 这句话的中文意思是说，按我的想法，哪怕只有一周，想去谁都没有的岛屿安静的生活。 다음 예문 볼게요. 영화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기분 같아선 마지막에 일어나 박수라도 치고 싶었는데 혼자 그러기엔 좀 창피해서 그만두었다. 여기에서 창피하다, 羞愧丢脸的意思。这句话的中文意思是说，因为电影太感人，按我的心情，本想最后站起来鼓个掌的，但我一个人这样会有点丢脸，所以就算了。 자, 같이 예문을 보았는데요. 아래는 같아선에 대한 구체적인 문법 기능에 대해서 볼게요. 먼저 같아선은
갔다와 어서 그리고 는이 합쳐서 이루어졌죠? 그리고 줄여서 같아서니 되는 거예요. 它表示按什么的话，像什么的话。 예문 볼게요. 지금 같아선 당장이라도 찾아가서 따지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따지다, 追问,追究的意思。这句话的中文意思是说，按现在的话，想立即去找他追问，但没能那样做。 다음 예문 볼게요. 어릴 때 같아선 큰 인물이 될 것 같더니 왜 저렇게 망가졌지? 망가지다, 破败,颓废的意思。这句话的中文意思是说，像小时候的话，感觉会成为一个大人物，现在为什么变得那么颓废呢？ 아, 네. 마음만 있고 능력이 안 될 때에는 같아선으로 가정을 해서 표현을 하는군요. 자, 그럼 본문에서는 그래도 어머니 환갑인데 그냥 넘길 수는 없다고 생각하면서 허업한 유럽 여행을 보내드릴 것까지는 없겠지만 정성을 다해 환갑잔치는 해드려야겠다고 했죠? 자, 이렇게 무엇은 기본으로 해야 한다는 뜻을 나타낼 때에는 을 리을 것까지는 없겠지만 늘 사용해 표현했어요. 자, 그럼 이 문법의 용법에 대해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 리을 것까지는 없겠지만 앞 내용의 가장 최고의 상황을 말하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만족시켜야 하는 경우에 쓰여요. 그럼 예문 볼게요. 경고장에 기재된 내용을 100% 지킬 것까지는 없겠지만 이 이상의 범법 행위는 중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서 경고장, 警告状,警告书 기재되다, 被记载的意思 범법 행위, 犯法行为的意思这句话的中文意思是说，虽然没有必要100%遵守警告状上记载的内容，但最好还是停止这以上的犯法行为。 다음 예문 보겠습니다. 아이를 심하게 때릴 것까지는 없겠지만 따끔하게 혼을 내서 정신을 차리게 해야 한다. 여기에서 따끔하다, 狠狠的的意思。这句话的中文意思是说，虽然没有必要严厉的打孩子，但是得狠狠的训他一下，让他打起精神。 자, 계속해서 다음 볼게요. 가장 이상적이랄 것까지는 없겠지만 이번 안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상적이랄 것은 이상적이라 할 것의 생략된 형태죠. 按方案的意思。这句话的中文意思是说，虽然称不上是最理想的，但是好像用本次方案比较合适。 다음 예문 볼게요. 아주 고화질일 것까지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컬러폰이어야 해요. 자, 여기에서 고화질, 高清的意思 컬러폰, 彩屏手机的意思。这句话的中文意思是说，虽然没有必要很高清，但怎么说也得是一定水准的彩屏手机。 자, 그러면 이 문법의 구체적인 문법 기능을 같이 한번 볼까요? 리을 을 것까지는 없겠지만은 리을 을 것과 까지 그리고 는 그리고 없겠다, 지만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它接到动词或者形容词词干还有 있다, 없다 的后面。它表示虽然没有怎样的必要。 같이 예문 보겠습니다. 사치스러운 옷을 사입을 것까지는 없겠지만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있는 차림새여야 하지 않겠어? 사치스럽다, 奢侈的意思。차림새, 装束、打扮的意思。这句话的中文意思是说，虽然没有必要买奢侈的衣服穿，但是总得是可以站在人面前的着装吧。 다음 예문 보겠습니다.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놓을 것까지는 없겠지만 술안주라도 될 만한 반찬은 몇 개 있어야 되지.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就是指满满当当的摆着，盛满一桌的意思。这句话的中文意思是说，虽然也没有必要满满当当的摆酒桌，但总得有几个可以作为下酒菜的小菜啊。
자, 다음은 명사나 명사형 뒤에 붙는 일 것까지는 없겠지만에 대해서 볼게요. 예문 보겠습니다. 꼭 비싼 장비일 것까지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这句话的中文意思是说，虽然没有必要一定是贵的装备，但是至少要能起到那个作用。 다음 예문 볼게요. 굳이 5성급 호텔일 것까지는 없겠지만 깔끔했으면 좋겠어. 这句话的中文意思是说，虽然没有必要非得是5星级酒店，但希望干净。 자, 다음 일할 것까지는 없겠지만에 대해서 볼게요. 它表示虽然称不上。 예문 보겠습니다. 가수랄 것까지는 없겠지만 노래 실력이 있는 건 확실하다. 这句话的中文意思是说，虽然称不上是歌手，但是确实有歌唱实力。 다음 예문 볼게요. 천당이랄 것까지는 없겠지만 그곳에 가면 정말 거짓말같이 번뇌가 사라진다. 这句话的中文意思是说，虽然称不上是天堂，但去那个地方真的像谎言一样，烦恼会消失。 자, 이제 문법의 용법을 다 알아봤죠? 자, 그러면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곧 환갑이시다. 어머니는 요즘 칠순 때나 잔치하지 환갑잔치 누가 하냐며 그냥 보통 생일처럼 하자고 말씀하신다. 친구는 어떤 사람들은 허허판 유럽 여행까지도 보내드리는데 잔치는 해드리라고 말했다. 칠순, 七旬的意思，豪华版、豪华版的意思。那这段话的中文大意是说，我妈妈马上花甲了。妈妈说，最近都是七旬的时候办寿宴，谁还会办花甲宴呢？就像普通的生日那么过就行了。朋友说，有些人甚至会把父母送去欧洲豪华游，所以让我给妈妈办寿宴。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나도 마음 같아선 뭐든지 다 해드리고 싶다. 그래도 어머님 환갑인데 그냥 넘길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칠순 때가 있으니까 지금 허합한 유럽 여행을 보내드릴 것까지는 없겠지만 정성을 다해 환갑잔치는 해드려야겠다. 넘기다, 过,度过的意思. 정성을 다하다, 竭诚的意思。那这段话的中文大意是说，我也是按照自己的心意，无论是什么都想给妈妈做，但不管怎样，那也是妈妈的花甲，不能就这么过去，因为以后还会有70大寿的时候，所以虽然现在没有必要把妈妈送去欧洲豪华游，但还是要尽心尽力的为妈妈办花甲宴。 그러면 문법에 관한 연습 문제를 한번 해볼까요? 1번, 빈 곳에 알맞게 쓰십시오. 먼저 보기부터 보겠습니다. 왜 기분 나쁜 일이라도 있어? 사무실에서 상사한테 심한 잔소리를 들었어. 생각 같아선 그만두고 싶어. 성질 부리지 마. 나도 기분대로라면 사표를 수십 장은 썼을 거야. 자, 이 대화에서는 어떤 내용을 표달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상사한테 심한 잔소리를 들어서 그만두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느낌으로 같아선을 썼죠? 자, 여러분들도 같아선이라는 문법으로 아래 빈자리에 먼저 알맞은 표현을 써넣어 보세요. 다 쓰셨나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볼게요. 친구 아이 돌인데 형편이 어려워서 뭘 선물해야 할지 모르겠다. 금반지 하나 해주면 되지 않아? 자, 빈자리에 뭐라고 쓸 거예요? 네, 마음 같아선 해주고 싶지만 요즘 금값이 워낙 비싸서 말이야. 자, 위에서 선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선물할 때는 마음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마음 같아선이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자, 다음 대화 볼게요. 어머니의 환갑잔치를 집에서 하는 건 어떨까? 그건 너무 번거롭잖아. 집에서 음식이며 잔치 준비며 하는 것은 너무 힘들지. 그래도 마음 같아선 정성껏 차려드리고 싶어. 하지만 너무 바쁘고 솜씨도 없으니. 자, 여기에서 보시면 어머니의 환갑잔치라고 했죠? 자, 잔치하면 음식들을 차려야겠죠? 그런데 집에서 음식이며 잔치 준비며 하는 것은 너무 힘들지라고 했죠? 하지만 어머니의 환갑잔치죠? 그래서 정성껏 차려드리고 싶죠? 하지만 너무 바쁘고 솜씨도 없다고 했죠? 네, 역시 마음뿐이죠? 그래서 마음 같아선 정성껏 차려드리고 싶어 라고 쓰셔야 돼요. 여기서 음식이며 잔치 준비며에서 면은 중급에서 배웠던 문법이죠? 명사 뒤에 붙어서 둘 이상을 나열해서 예시할 때 씁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너 여자친구랑 결혼 안 해?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말이야. 마음 같아선 당장 하고 싶지만 올해는 힘들 것 같아. 자, 여기에서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결혼을 못 한다고 했죠? 하지만 결혼을 하기 싫은 건 아니겠죠? 그래서 마음 같아선 당장 하고 싶지만 그 뒤에 다른 상황이 오겠죠? 그래서 올해는 힘들 것 같아 라고 쓰시면 돼요. 자, 계속해서 다음 보겠습니다. 요새 취직하기가 너무 힘들지 않니? 그러게 말이야. 시간지의 일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 그런데 요즘 같아선 시간제 일도 찾기 어려워. 자, 이 대화에서 보시면 요새 취직하기가 어렵다고 했죠? 그래서 요즘 같아선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시간제 일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 라고 해서 그런대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시간제 일도 안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요즘 같아선 시간제 일도 찾기 어려워 라고 쓰시면 돼요. 시간제 일, 时间制工作的意思. 자, 계속해서 연습 문제 2번 보겠습니다. 다음을 연결하고 보기와 같이 이야기해 봅시다. 먼저 왼쪽을 볼게요. 호화롭게 혼수를 준비한다. 결혼 전에 남자가 집을 사놓다. 생일 잔치에 갈 때 꼭 비싸고 큰 선물을 한다. 매일 운동을 한다. 이 정도 일 가지고 밤을 새우다. 자, 다음 오른쪽을 볼게요. 상대방 가족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을 정도의 예단은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적어도 일주일에 나흘은 해야 살이 빠집니다. 새벽 1시 정도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어? 빈손으로 가는 건 신뢰가 되는 것 같다. 전세금 정도는 마련해 놓아야 하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의 표현들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같이 볼게요. 보기 보겠습니다. 호화롭게 혼수를 준비한다. 와 상대방 가족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을 정도의 예단은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를 연결했네요. 자, 그럼 왜 이렇게 연결을 했을까요? 자, 같이 볼게요. 호화롭게 혼수를 준비할 것까지는 없겠지만 상대방 가족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을 정도의 예단은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아, 그렇군요. 리을 것까지는 없겠지만으로 연결을 했네요. 자, 이 문법은 어떤 뜻이었죠? 네, 앞에 내용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왼쪽의 표현들과 오른쪽의 표현들을 이런 문법으로 연결을 한번 해보세요. 자, 연결을 다 하셨어요? 자, 같이 볼게요. 결혼 전에 남자가 집을 사놓다. 어떤 것과 연결했나요? 네,
전세금 정도는 마련해 놓아야 하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볼게요. 결혼 전에 남자가 집을 사놓을 것까지는 없겠지만 전세금 정도는 마련해 놓아야 하지 않겠어요? 자, 다음 또 볼게요. 생일 잔치에 갈 때 꼭 비싸고 큰 선물을 한다. 어떤 것과 연결했나요? 네, 빈손으로 가는 건 신뢰가 되는 것 같다. 그럼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볼게요. 생일 잔치에 갈 때 꼭 비싸고 큰 선물을 할 것까지는 없겠지만 빈손으로 가는 건 신뢰가 되는 것 같다. 계속해서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매일 운동을 한다. 어떻게 연결했어요? 네, 적어도 일주일에 나흘은 해야 살이 빠집니다.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볼게요. 매일 운동을 할 것까지는 없겠지만 적어도 일주일에 나흘은 해야 살이 빠집니다. 자, 또 볼게요. 이 정도 일 가지고 밤을 새우다. 어떻게 연결했어요? 새벽 1시 정도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럼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정도 일 가지고 밤을 새울 것까지는 없겠지만 새벽 1시 정도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어? 자,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연결하셨나요? 이제 이 문법이 어떻게 쓰이는지 더 잘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두 문법을 같이 써서 연습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빈칸을 채우고 같아선 을 것까지는 없겠지만을 사용해 보기와 같이 이야기해 봅시다. 자, 먼저 표를 볼게요. 제일 왼쪽에는 옆집에 소음이 있네요. 네, 그 다음은 신고예요. 또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항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어휘들 사이에 어떻게 문법으로 연결했는지 같이 볼게요. 아, 시끄러워. 옆집 말이야. 도대체 며칠째야. 마음 같아선 경찰에 신고해버리고 싶어. 신고할 것까지는 없겠지만 항의는 해야겠다. 자, 보셨나요? 표의 맨 왼쪽에 있는 옆집의 소음이 이 대화의 주제죠. 그 다음 표의 가운데에 있는 신고는 이 사람의 생각이죠. 그리고 표의 오른쪽에 있는 항의는 신고라는 최고의 상황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항의라는 상황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뜻이겠죠? 네, 그래서 신고와 항의 사이에는 을 것까지는 없겠지만으로 연결을 했네요. 자, 이제 어떻게 대화를 만드는지 아시겠죠? 그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다 만드셨나요? 같이 볼까요? 자, 두 번째 주제는 돌잔치네요. 그리고 화려한 호텔이 있고 돌잔치 전문 식당이 있네요. 자, 어떻게 대화를 만들지 같이 한번 볼게요. 여보, 우리 아이 돌잔치를 어디에서 할까? 마음 같아선 화려한 호텔에서 하고 싶은데 호텔에서 할 것까지는 없겠지만 적어도 돌잔치 전문 식당에서는 해야겠지? 자, 여기에서 화려한 호텔은 생각이죠. 하지만 이 생각은 약간 무리가 있으므로 화려한 호텔이 아니더라도 돌잔치 전문 식당에서는 해야 된다고 하는 대화 내용이네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주제를 볼게요. 자, 다음 주제가 재미있네요. 프로포즈예요. 자, 그리고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죠? 자, 프로포즈 하면 당연히 다이아몬드 반지를 떠올리죠? 네, 저도 그래요. 하지만 다이아몬드 반지는 너무 비싸죠? 모든 사람들이 다 소비할 수 있는 대중가가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저는 정성이 담긴 예물이라고 썼어요. 자, 대화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하려고 해. 마음 같아선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고 싶지만 다이아몬드 반지를 준비할 것까지는 없겠지만 정성이 담긴 예물은 있으면 좋겠지? 자,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만드셨죠? 자, 마지막 상황은 여러분이 직접 쓰시는 건데요.
어떤 상황을 쓰셨나요? 네, 저는 아무래도 요즘 많이 일어나는 일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친구 결혼식을 썼어요. 자, 같이 볼게요. 친구 결혼식, 큰 선물. 큰 선물은 저한테도 약간 무리가 가잖아요. 왜냐하면 친구가 한두 명이 아니니까요. 또 남의 결혼식에 빈손으로 가기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큰 선물보다는 성의가 담긴 선물을 썼어요. 대화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친구 결혼식에 가야 되는데 마음 같아선 큰 선물을 준비해 가고 싶은데 큰 선물을 준비할 것까지는 없겠지만 성의가 담긴 선물은 준비를 해야 되겠지? 자, 이 문법으로 대화를 만들어 보니 참 재미있네요. 수업이 끝난 뒤에도 여러분들은 꼭 문법으로 문장을 써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문법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